어머니도 이제 좀 쉬셔야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의 이 말은 겉으론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73세 정옥 할머니에게는 달리 들렸습니다. 이제 내가 필요 없다는 뜻인가? 그날 밤 할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짐을 꾸렸습니다. 옷 몇 벌, 남편 사진, 그리고 오래된 바느질 상자 하나. 73세 나이에 시작한 혼자 살기. 과연 할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꿈소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새벽 5시, 정옥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작은 방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 무렵, 그녀는 이미 이불을 개고 있습니다. 73살의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아침을 준비하는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능숙합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조용합니다. 아들 내외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고 초등학생 손주 서준이의 방에서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정옥은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 불을 켭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환하게 거실을 밝히면 그제야 하루가 온전히 시작된 것 같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손길이 익숙합니다. 어젯밤 남은 밥, 미리 썰어둔 김치, 계란, 시금치. 정옥은 머릿속으로 도시락 메뉴를 그립니다. 아들은 매운 것을 좋아하고 며느리는 나물을 선호합니다. 손주 서준이는 김 위에 밥을 말아주면 잘 먹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인생이지만 가족의 입맛을 챙기는 일만큼은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머리를 간단히 묶고 나온 그녀는 부엌 앞에서 잠시 멈춰 섭니다. 정옥은 달걀 프라이를 뒤집으며 고개를 돌립니다. 응, 일찍 눈이 떠져서. 너는 좀 더 자지 그랬어. 괜찮아요. 저도 출근 준비해야죠. 수진은 냉장고에서 물통을 꺼내 물을 따릅니다. 정옥은 수진의 뒷모습을 힐끗 봅니다. 결혼한 지 10년 큰 탈 없이 지내온 며느리입니다. 불평도 별로 없고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거리가 있습니다. 정옥은 그게 요즘 세상의 방식이라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아침상은 조용히 차려집니다. 아들 민호가 나와 식탁에 앉고 서준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자리를 잡습니다. 정옥은 늘 그렇듯 마지막에 앉습니다. 자신의 자리는 식탁 끝자리, 부엌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민호가 짧게 말하고 숟가락을 듭니다. 서준이는 밥을 입에 넣으며 스마트폰을 꺼내려다 수진의 눈치를 봅니다. 정옥은 그저 바라만 봅니다. 예전 같으면 밥 먹을 땐 집중해야지 하고 한마디 했을 텐데 요즘은 그런 말도 조심스럽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날 아니에요? 수진이 묻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오후에 정형외과 가야 해. 무릎이 자꾸 쑤셔서.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버스 타고 갈 수 있어. 그래도. 됐어, 너도 바쁜데. 짧은 대화가 끝나고 다시 식탁은 조용해집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 김치를 씹는 소리만 들립니다. 정옥은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지만 목구멍이 좁아진 것처럼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후 병원 진료를 마치고 돌아온 정옥은 현관문을 열며 숨을 고릅니다. 무릎 주사를 맞아서인지 다리가 욱신거립니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섭니다. 거실은 조용합니다. 아직 아무도 퇴근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정옥은 소파에 앉아 잠시 쉽니다. 텔레비전을 켜려다 말고 그냥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입니다. 봄이 왔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뿌였습니다. 이렇게 살아왔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22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늘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을 위해, 남편이 떠난 뒤에는 아들 가족을 위해. 정옥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랬고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여자는 그렇게 사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뭘 하며 살았을까? 정옥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입니다. 설거지를 너무 많이 해서 손톱 밑이 늘 거칩니다. 예전엔 이 손으로 바느질도 잘했습니다.
남편의 양복 단추를 달고 아들의 옷을 깁고 자수 놓은 손수건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언제부터 바느질을 안 했을까? 혼잣말이 나옵니다. 생각해보니 1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바느질 상자는 작은 방 장롱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녁 무렵 가족들이 돌아옵니다. 민호가 먼저 들어오고 뒤이어 수진과 서준이가 나타납니다. 정옥은 이미 저녁 준비를 마쳤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생선구이 냄새가 부엌에 퍼집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할게요. 수진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합니다. 정옥은 고개를 저으며 웃습니다. 아니야, 거의 다 했어. 그냥 상 차리기만 하면 돼. 그래도 어머니 무릎 아프시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찬장에서 그릇을 꺼냅니다. 둘은 말없이 저녁상을 차립니다. 정옥이 국을 뜨고 수진이 밥그릇을 나릅니다. 익숙한 동선, 익숙한 침묵입니다. 식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됩니다. 민호는 피곤한지 말이 없고 서준이는 학원 숙제 이야기를 합니다. 수진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끔 맞장구를 칩니다. 정옥은 그저 듣고 있습니다. 자신이 끼어들 틈은 없어 보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호와 서준이는 거실로 갑니다. 정옥과 수진이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수진이 거품을 내며 그릇을 닦고 정옥이 행주로 닦아 정리합니다. 싱크대 앞에서 두 사람의 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어머니. 수진이 먼저 말을 겁니다. 정옥은 그릇을 닦다 말고 고개를 돕니다. 어머니도 이제 좀 쉬셔야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정옥의 귓가에 꽂힙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럽습니다. 배려하는 투입니다. 하지만 정옥은 그 말 속에서 다른 무언가를 읽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도와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래, 나도 이제 나이 먹었지 뭐. 정옥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평생 연습한 웃음입니다. 속마음을 감추는 법을 너무 잘 압니다. 수진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설거지를 계속합니다. 하지만 정옥의 손은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릇을 놓는 손에 힘이 없습니다. 가슴 한켠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날 밤 정옥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형광등을 끈 어둠 속에서 창밖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옵니다. 쉬라는 게 무슨 뜻일까? 며느리의 말이 계속 맴돕니다. 아마도 수지는 좋은 뜻으로 한 말일 겁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고생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옥에게 그 말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제 필요 없다는 뜻 아닐까? 평생 가족을 위해 뭔가를 해왔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게 정옥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 필요 없다면 정옥은 무엇으로 남는 걸까요? 눈물이 날 것 같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울음도 오래 참으면 마르는 걸까요? 정옥은 이불을 끌어당겨 턱까지 덮습니다. 5월이 다가오지만 밤은 여전히 쌀쌀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옥은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집안일을 합니다. 하지만 전과는 다릅니다.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도시락을 쌀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오후 정옥은 산책을 나갑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근처 공원으로 향합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젊은 부부,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운동복을 입고 빠르게 걷는 중년 여성들. 모두 자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옥은 핸드백에서 낡은 수첩을 꺼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가계부입니다. 이제는 거의 쓰지 않지만 가끔 꺼내봅니다. 뒷장에는 남편의 필체로 적힌 메모가 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소. 다음 생엔 당신이 편하게 사시오.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남편은 정옥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 시대의 남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알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옥은 수첩을 덮고 다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공원 입구에 붙은 전단지입니다. 원룸 금매,
역세권 도보 5분, 깨끗한 방. 정옥은 벤치에서 일어나 전단지 앞으로 갑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정옥은 핸드폰을 꺼내 그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중개업소 직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옥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전단지 보고 전화했는데요. 방 좀 보고 싶어서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말은 나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정옥은 다시 벤치에 앉습니다. 내가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스스로도 믿기지 않습니다. 73살에 혼자 나가 산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일까요? 자식들은 뭐라고 할까요?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한번 해봐. 내 인생이야. 이제 내가 살아봐. 그날 저녁 정옥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웁니다. 무엇을 가져갈지, 언제 나갈지. 밤이 되어 작은 방으로 돌아온 정옥은 장롱을 엽니다. 제일 아래 서랍에서 오래된 바느질 상자를 꺼냅니다. 먼지가 쌓인 뚜껑을 닫습니다. 상자를 열자 형형색색의 실과 바늘, 단추들이 보입니다. 정옥은 상자를 쓰다듬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남편 사진, 옷 몇 벌, 그리고 이 바느질 상자. 그게 전부입니다. 거울 앞에 앉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입니다. 흰 머리카락이 성성합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입니다. 그래, 이제 나도 내 삶을 살아야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그 말이 방 안에 울립니다. 정옥은 오랫동안 거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짐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옷가지를 개고 사진을 챙기고 바느질 상자를 작은 보자기에 쌉니다. 많지 않은 짐입니다. 70년을 산 인생치고는 너무 가벼운 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창밖으로 밤 기운이 짙어집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집니다. 수많은 집, 수많은 가족, 수많은 이야기들. 그 속에서 정옥은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로 결심합니다. 내일 아침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나가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쪽지 하나 남기고 조용히 문을 닫겠습니다. 그 문소리가 지난 수십 년의 역할과 함께 멀어지게 하겠습니다. 정옥은 침대에 눕습니다. 오늘 밤은 잠이 올 것 같습니다. 긴 여정의 마지막 밤처럼 마음이 고요합니다. 이삿짐을 챙긴 정옥은 새벽 5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내외가 잠든 사이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딸각 소리가 작았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크게 울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짧은 쪽지 한 장을 남겨두었습니다. 잠시 혼자 지내보려고 합니다. 걱정 마세요. 전화할게요. 택시 안에서 정옥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0년을 살았던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손에 쥔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새로 구한 방은 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허름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였습니다. 중개업소 직원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깨끗하게 도배는 했는데 반지하라 좀 어두워요. 그래도 혼자 사시기엔 괜찮으세요? 정옥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천장은 낮고 벽지는 군데군데 물기 때문인지 얼룩이 있었습니다. 부엌은 1.5평 정도, 싱크대와 작은 가스레인지가 전부였습니다. 화장실은 샤워 부스와 변기, 세면대가 비좁게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정옥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직원이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관리비는 매월 15일까지 입금하시면 돼요. 쓰레기는 수요일 저녁에 내놓으시고요. 문이 닫히고 정옥은 혼자 남았습니다. 짐 보따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73살의 반지하 새빵살이라니. 동네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자식이 불효해서 어머니를 내쫓았다고 수군될 겁니다. 하지만 울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일단 짐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첫 며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기가 어딘지 헷갈렸습니다. 습관적으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다가 멈춰 섰습니다. 도시락을 쌀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깨울 사람이 없습니다. 정옥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의 운동화가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데 정옥만 멈춰 선 것 같았습니다. 이제 뭘 하지? 평생 누군가를 위해 움직였는데 이제 할 일이 없습니다. 정옥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 이사 오면서 우유 한 팩만 샀습니다. 밥을 해 먹어야 하는데 쌀도 없고 반찬도 없습니다. 장이나 봐야겠네. 혼잣말을 하고 나가려다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가 산발이었습니다. 정옥은 빗으로 머리를 넘기고 낡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는 낯설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달리 오래된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골목길은 좁고 차가 지나가면 몸을 벽에 붙여야 했습니다. 마트를 찾아 이리저리 걷다 보니 작은 슈퍼마켓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인사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쌀, 계란, 김치, 두부를 골랐습니다. 예전처럼 한 알음 사는 게 아니라 혼자 먹을 만큼만 샀습니다. 계산하면서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어요? 네, 어제 왔어요. 어디 사세요? 골목 안쪽 다세대 주택이요. 아, 거기. 혼자 사세요? 질문이 부담스러웠지만 정옥은 대답했습니다. 네, 혼자요. 주인 아주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봉투에 물건을 담아주었습니다. 자주 오세요. 단골 되세요. 정옥은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단골이라는 말이 묘하게 기분 좋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밥을 지었습니다. 작은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고 쌀을 씻어 물을 부었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정옥은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해왔던 일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낯선지 모르겠습니다. 밥이 되고 김치와 계란 프라이를 곁들여 상을 차렸습니다. 아니, 상이랄 것도 없이 그냥 작은 밥상 하나에 놓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쓸쓸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습관적으로 말하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이 없다기보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씹어 삼키는 게 기계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3개. 예전엔 내 식구 밥그릇에 반찬 그릇까지 수북이 쌓였는데 이제는 손바닥만 한 싱크대에 그릇 3개가 전부입니다. 아들 밥은 차렸나? 말이 튀어나오고 멈칫했습니다. 정옥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습관이란 게 무섭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없고 라디오도 없었습니다. 정옥은 짐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를 개어 장롱에 넣고 남편 사진을 작은 선반에 놓았습니다. 바느질 상자를 꺼내 먼지를 닦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실과 바늘, 단추들이 나왔습니다. 정옥은 실 한 타래를 꺼내 손에 감았습니다. 예전엔 이걸로 술을 놓고 옷을 깁고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손주 서준이가 어렸을 때 만들어준 토끼 인형이 생각났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을까? 아마 벌써 버렸을 겁니다. 크면서 관심이 없어졌겠지요. 정옥은 바느질 상자를 다시 덮었습니다. 저녁 무렵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호였습니다. 정옥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쪽지 못 봤니? 봤어요. 그래서 묻는 거잖아요. 갑자기 왜 나가셨어요? 잠시 혼자 지내보고 싶어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혼자 살아보고 싶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뭐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일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 며느리 탓하지 마라. 그럼 왜 갑자기? 민호야, 엄마도 내 인생 살고 싶다. 이해해라.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가볼게요. 아직은 안 돼. 나중에 말해줄게. 걱정 마라. 잘 지내고 있어. 정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정옥은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낯설었습니다. 아파트 천장은 하얗고 평평했는데 여기는 누렇고 금이가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황빛이 벽에 비쳤습니다. 정옥은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냥 참고 살걸. 며느리 말에 상처받지 말걸. 평생 해왔던 것처럼 그냥 가족 뒷바라지하며 살걸. 왜 괜히 나왔을까?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혼자니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정옥은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끔 차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정옥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왔으니 살아봐야 합니다. 못 살겠으면 그때 돌아가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버텨봐야 합니다. 다음 날부터 정옥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고 아침 식사를 하고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점심은 간단히 먹고 오후에는 라디오를 샀습니다. 작은 휴대용 라디오였습니다. 라디오를 틀자 옛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옥은 그 노래를 들으며 바느질 상자를 꺼냈습니다.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늘이 실을 따라 움직이며 천천히 무언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녁에는 슈퍼에 다시 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또 오셨네요. 뭐 사러 오셨어요? 두부하고 파 좀 주세요. 네, 여기요. 두부는 오늘 들어온 거라 신선해요. 계산하면서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면 심심하시겠어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좀 그래요. 그래도 익숙해지려고요. 우리 동네 경로당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 많아요. 경로당이요? 네, 여기서 2블록 가면 있어요. 어르신들 모여서 화투도 치고 차도 마시고 그래요.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경로당에 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볼 게 뻔했습니다. 왜 혼자 사는지, 자식은 어디 있는지. 대답하기 싫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옥은 조금씩 혼자 사는 리듬을 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끓이고 라디오를 들으며 뜨개질을 했습니다. 점심은 간단히 국수나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녁에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공책에 하루를 적었습니다. 오늘은 나 자신을 위해 밥을 지었다.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맛있었다. 혼자 먹어도 괜찮았다. 글을 쓰다 보니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정옥은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여전히 주황색으로 방을 밝혔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롭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하니 오히려 편했습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고 아무에게도 맞출 필요 없었습니다. 정옥은 이불을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그날 밤 정옥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소. 당신 인생을 사시오. 정옥은 꿈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옥이 떠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아파트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조용함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은 텅 빈 듯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수지는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가 이미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혼자 부엌으로 가서 불을 켰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만들어둔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무생채. 열흘이 지났으니 이제 상한 것도 있을 겁니다. 수지는 하나씩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멸치볶음은 아직 괜찮았습니다. 간장 양념이 배어 윤기가 났습니다. 수지는 젓가락으로 하나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하면서 짭조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맛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실 땐 이런 거 신경도 안 썼는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차려진 밥상, 깨끗하게 정리된 거실, 빨래가 개져 있는 옷장. 그 모든 게 시어머니의 손길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언제 와? 서준이가 방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열흘 동안 같은 질문을 매일 했습니다. 수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할머니가 혼자 나가셨다고. 왜 나갔는지 모르겠다고. 서준아, 씻고 와. 아침 먹어야지. 질문을 피하듯 말했습니다. 서준이는 불만스러운 얼굴로 화장실로 갔습니다. 민호가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거실로 왔습니다. 수지는 급히 식탁을 차렸습니다. 냉동 만두를 쪄서 내놓고 김치와 밥을 올렸습니다. 간단한 아침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호가 식탁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만두라도 먹어. 시간 없잖아. 어머니 계실 땐 이런 거 안 먹었는데. 민호의 말에 수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마다 제대로 된 식사를 차렸습니다. 국, 반찬, 밥. 한 끼 식사가 정성스러웠습니다. 미안해.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어머니는 어떻게 매일 차렸을까? 민호는 만두를 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수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예전엔 시어머니가 있어서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서준이, 밥 잘 먹어라. 민호야, 반찬 더 먹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식탁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났습니다. 엄마, 할머니 전화번호 알아?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전화하고 싶어. 할머니 보고 싶어. 나중에 하자. 할머니 바쁘실 거야. 할머니가 뭐가 바빠? 서준이의 질문에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시어머니가 뭐가 바쁠까요? 혼자 사시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요? 낮 시간 수지는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잘 지내고 계실까? 밥은 드시나? 혼자 외롭지는 않을까? 점심시간 수지는 동료와 식당에 갔습니다.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찌개가 나오고 한 숟갈 떠서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이 이상했습니다. 이거 왜 이래? 싱겁네. 동료가 말했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치찌개는 이렇게 싱겁지 않았는데. 언니 무슨 생각해? 응, 아무것도 아니야. 요즘 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 나가셨어. 뭐? 왜? 모르겠어. 갑자기 혼자 살겠다고. 동료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수지는 지난 열흘간의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쪽지 남기고 나간 일, 반지하 방을 얻었다는 사실. 언니가 뭐라고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좀 쉬시라고 했을 뿐인데. 그게 문제였나 보네. 무슨 소리야? 동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선 쉬라는 게 필요 없다는 뜻으로 들렸을 거야. 평생 가족 뒷바라지 했는데 이제 그만하라는 소리로 들렸겠지. 수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동료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냥 시어머니가 고생하시니까 좀 편하게 지내시라고 한 말이었는데. 나 진짜 몰랐어. 그렇게 받아들이실 줄은. 가봐. 빨리 찾아가서 이야기해. 그런데 주소를 안 알려주셔. 전화해서 물어봐.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하면 안 받으실 것 같아. 남편이 몇 번 전화했는데 짧게 끊으셨대.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열흘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방이었습니다. 문을 여니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개져 있고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던 물건들도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수지는 장롱을 열었습니다. 옷 몇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한복, 외출복. 시어머니가 아끼던 옷들이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옷감이 부드러웠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계부였습니다. 수지는 펼쳐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작은 글씨로 가계 지출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쌀 10kg-3만원. 계란 한 판 -6,000원. 서준이 학원비 -20만원. 마지막 장에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민호 좋아하는 반찬 멸치볶음, 제육볶음, 된장찌개. 수진이 좋아하는 반찬 나물류, 두부조림. 서준이 좋아하는 반찬 계란말이, 김말이밥.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세세하게 가족을 챙겼습니다. 누가 뭘 좋아하는지, 언제 뭘 해줘야 하는지 모두 기억하고 메모했습니다. 어머니. 수지는 수첩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너무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신경 쓰며 살았는지, 얼마나 가족을 생각했는지. 이제 좀 쉬세요. 그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배려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다르게 들렸을 겁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필요 없어요. 그렇게 들렸을 겁니다. 수지는 수첩을 내려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민호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찾아뵈러 가야 할 것 같아. 민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소를 모르잖아. 전화해서 물어볼게. 꼭 만나 뵈어야 해.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나주실까? 모르겠어. 하지만 가봐야 해. 이대로 둘 수는 없어. 다음 날 수지는 용기를 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으실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여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에요. 응, 무슨 일이니? 어머니, 한번 뵙고 싶어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숨을 참았습니다. 굳이 올 필요 없어. 나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니, 제발요. 꼭 한 번만 뵙게 해주세요. 수진아, 할 말이 있어요. 사과하고 싶어요. 또 침묵이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주소 문자로 보낼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메모했습니다. 저녁 퇴근 후 수지는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낯선 동네였습니다. 허름한 건물들이 모여 있고 골목은 좁았습니다. 길을 물어가며 찾아갔습니다. 다세대 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오래되어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반지하 문이 보였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기서 사시다니.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수지는 얼굴을 봤습니다. 여위였습니다. 열흘 사이에 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어이구,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왜 우니? 뭐가 잘못됐어? 제가 어머니한테 쉬시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알아. 괜찮아.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수지는 계속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그만 울어. 들어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부엌, 화장실, 방 하나. 시어머니가 이런 곳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앉아. 차라도 한 잔 줄게. 시어머니가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수지는 작은 밥상에 앉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옷가지, 남편 사진, 바느질 상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사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해. 하지만 시어머니가 차를 따라 내놓았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수진아, 나 정말 괜찮아.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 어머니께서 나가신 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했어. 나이 먹으니 그런가 봐. 아니에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보리차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 다시 오세요. 집에 같이 사요. 시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 이제 괜찮아.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그래도 수진아, 엄마도 내 삶을 살고 싶어. 평생 가족 뒷바라지만 했잖니.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아보고 싶어. 수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여전히 주름졌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잘하고 있잖니.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집안일해도 괜찮아. 엄마가 없어도 너희끼리 잘 살 수 있어. 수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어머니, 자주 찾아뵐게요. 응, 그래. 그러고 서준이도 데려와. 네, 꼭요. 수지는 차를 마셨습니다. 보리차는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늘 끓여주던 그 맛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 수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반지하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그 안에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수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다시 집으로 모셔와야 하는데.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올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좁은 방에서 혼자 지내시는 모습, 여윈 얼굴, 쓸쓸한 미소. 내가 뭘 해야 할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정옥이 혼자 생활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의 혼란과 외로움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슈퍼주인 아주머니가 전단지를 건넸습니다. 정옥 씨,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교실 한대요. 한번 가보세요. 혼자만 계시면 심심하잖아요. 정옥은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혼자 방에만 있으면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용기를 내어 복지관 문을 열었습니다.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고 젊은 강사가 기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어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박순자예요. 여기 재미있어요. 걱정 마세요. 노래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알뜰한 당신, 봄날은 간다. 정옥이 젊었을 때 듣던 노래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틀려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함께 부르는 게 즐거웠습니다. 정옥 씨 목소리 참 곱다. 순자의 칭찬에 정옥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언제 이런 칭찬을 들어봤던가. 집에서는 늘 뒷바라지만 했습니다. 아무도 정옥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수업 후 순자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옥 씨는 어떻게 혼자 살게 됐어요? 아들 가족이랑 살다가 나왔어요. 혼자 살아보고 싶어서요. 잘하셨어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게 나아요. 정옥 씨 용기 있으시네요. 순자의 말에 정옥은 위로받았습니다. 혼자 나온 게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용기 있는 일이었습니다. 복지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노래교실, 금요일은 뜨개질 모임, 수요일은 건강체조. 정옥의 하루는 바빠졌습니다. 뜨개질 모임에서 정옥은 바느질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이 기억했습니다. 바늘이 움직이며 실이 엮였습니다. 정옥 씨, 솜씨 좋으시네요. 예전에 많이 했어요. 어머니한테 배웠죠. 정옥은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도 평생 가족을 위해 뭔가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자기 삶을 살지 못하셨을까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 시대 여자들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해요. 이제라도 우리 삶을 살아야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옥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체조를 마치고 순자가 말했습니다. 정옥 씨, 요즘 밝아지셨어요. 처음 왔을 때랑 달라요. 표정이 환해졌어요. 정옥은 웃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눈빛이 달랐습니다. 여기 다니면서 행복해요. 사람들도 만나고 활동도 하고. 어느 날 정옥은 꽃집에 들렀습니다. 초록잎이 싱싱한 화분을 샀습니다. 집으로 와서 창가에 놓았습니다. 너도 나처럼 다시 피어나는 거야. 화분에 속삭이며 물을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새잎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며 정옥은 기뻤습니다. 어느 저녁 정옥은 일기를 썼습니다. 순자가 내 목소리가 곱다고 했다.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다. 사람들이 나를 본다. 정옥 씨라고 부른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닌 정옥이라는 사람으로.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살아간다. 73살에 처음으로 나를 찾았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어느 일요일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서준이 데리고 갈게요. 토요일 오후 가족이 왔습니다. 서준이가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정옥은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2달 만이었습니다. 민호는 작은 방을 둘러보며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진이 화분을 봤습니다. 어머니, 화분 키우세요? 정말 예뻐요. 응, 얼마 전에 샀어. 잘 자랐지?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다시 와요. 저 할머니 보고 싶어요. 정옥은 손주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서준이 보고 싶어. 자주 놀러와.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다시 오세요. 어머니 없으니까 집이 텅 빈 것 같아요.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여기가 좋아.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 살고 싶어. 평생 가족만 챙기며 살았잖니.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마음을 몰라봤어요. 정옥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지금 난 행복해. 친구들도 생기고 복지관도 다니고 혼자 사는 게 나쁘지 않더라. 수진이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갖다 드릴게요. 제가 만든 건데. 정옥은 반찬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내 정성이 담겼잖아. 가족들이 떠나고 정옥은 혼자 남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다음 주 노래교실에 새로운 할머니가 왔습니다. 정옥은 먼저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저는 정옥이에요. 여기 좋아요. 걱정 마세요. 저는 영숙이에요. 고맙습니다. 정옥은 웃었습니다. 이제는 낯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정옥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옥은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새로운 분을 만났다. 내가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다. 예전의 나라면 못했을 일이다. 나는 변하고 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다. 내 안에 있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고 나를 위해 사는 것. 그게 행복이었다. 정옥은 화분을 봤습니다. 새잎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정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서준이 학예회가 있어요. 같이 가시면 안 될까요? 정옥은 손주 생각에 대답했습니다. 그래, 갈게. 학예회장에서 서준이가 친구들과 노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옥은 박수를 쳤습니다. 공연 후 서준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응, 우리 서준이 제일 잘했어. 서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옥은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정옥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응, 행복해. 걱정 마라.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이렇게 잘 지내시니까 제 마음도 편해요. 정옥은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관계는 변했지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두니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이제 행복하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다. 친구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있다. 예전에 나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존재했다. 지금은 다르다. 나를 위해 산다. 이게 자유구나. 73살에 처음 느끼는 자유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정옥은 화분을 봤습니다. 어느새 2배는 자란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둘 다 잘 자랐네. 화분에 속삭이며 물을 주었습니다. 초록잎이 물방울을 머금고 반짝였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둥글고 환한 달이 방안을 은은하게 밝혔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겠지. 정옥은 이불을 덮었습니다.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정말로. 정옥은 편안하게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정옥은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꽃들이 만발한 길이었습니다. 혼자 걸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옥의 새로운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정옥의 창가 화분은 이제 제법 컸습니다. 잎이 무성하고 줄기가 튼튼했습니다. 오늘도 잘 자랐네. 우리 참 많이 컸다. 복지관 생활도 익숙해졌습니다. 노래교실에서는 이제 독창도 했습니다. 강사가 권유했고 정옥은 용기를 내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포의 눈물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지만 행복했습니다. 뜨개질 모임에서는 작은 강사 역할을 했습니다.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바늘 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정옥 씨 덕분에 배웠어요. 후배들이 고마워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이제는 가족뿐 아니라 더 넓은 세상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가 말했습니다. 정옥 씨, 다음 주가 추석인데 뭐 하세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럼 우리 같이 보낼까요? 순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정옥 씨.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추석 때 뵈러 갈게요. 차례도 같이 지내면 안 될까요? 차례는 너희끼리 지내라. 엄마는 친구랑 약속 있어. 그래도 명절인데. 괜찮다. 명절 지나고 놀러와. 그게 더 편해. 민호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옥은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명절에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게 서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족도 소중하지만 정옥 자신의 삶도 소중했습니다. 추석 당일 순자가 송편을 들고 왔습니다. 둘은 작은 밥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전, 나물, 송편, 과일.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옥 씨 덕분에 외롭지 않네요. 저도요. 순자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둘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보다 편한 사이였습니다. 우리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죠. 맞아요.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주말,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뵈러 가도 될까요? 음식 좀 만들어 갈게요. 다음 날 오후 수진이 혼자 왔습니다. 손에는 큰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송편이랑 전이랑 나물 만들었어요. 같이 드시려고요. 고맙다. 수고했네.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송편같이 빚어요. 둘은 나란히 앉아 송편을 빚었습니다. 정옥의 손은 능숙했습니다. 반죽을 동그랗게 만들고 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빚었습니다. 수진은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잘 빚으시네요. 평생 했으니까. 너도 하다 보면 늘어. 송편을 빚으며 둘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준이 학교 이야기, 민호 회사 이야기, 집안 이야기.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복지관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바쁘게 지내. 다행이에요. 혼자 계시면 힘드실까봐 걱정했어요. 수지는 손을 멈추고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응, 물어봐. 이제 저희 집으로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정옥은 손을 멈췄습니다. 수진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하지만 괜찮아.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어머니, 처음엔 힘들었어. 혼자 사는 게. 근데 지금은 달라. 여기서 내 삶을 찾았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쫓아낸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정옥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쫓아낸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내 삶을 살고 싶어서. 하지만 어머니께서 이런 곳에서. 이런 곳이 어때서? 작지만 내 공간이야. 내가 꾸민 집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곳이야. 수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됐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응, 나 행복해. 진심이야. 정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이 있다는 걸. 늦었지만 알았잖아. 그걸로 됐어. 이제는 우리가 서로의 삶을 응원하면 되는 거죠. 정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맞아. 서로 응원하면 돼. 둘은 다시 송편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침묵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송편을 다 빚고 찌는 동안 둘은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 복지관에서 뭐 하세요? 노래 배우고 뜨개질하고 체조도 해. 친구들이랑 밥도 먹고. 외롭지 않으세요?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롭지 않아.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더라. 오히려 자유로워. 수지는 정옥의 얼굴을 봤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달라지셨어요.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밝아 보여요. 정옥은 웃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부럽기도 해요. 그런 용기가요. 정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기라기보다는 필요였어. 나를 찾아야 했어.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가 아니라 정옥이라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 이해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나는 누구인가? 넌 아직 젊어. 지금부터라도 너 자신을 잃지 마라. 가족도 중요하지만 너 자신도 중요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옥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송편이 다 쪄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송편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둘은 함께 맛을 봤습니다. 맛있다. 둘은 웃으며 송편을 먹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그래, 조심해서 가. 어머니, 자주 올게요. 그리고 서준이도 데려올게요. 수진은 문 앞에서 정옥을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정옥도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수진아. 수진이 떠나고 정옥은 혼자 남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정옥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선선하고 상쾌했습니다. 정옥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랑은 함께 살지 않아도 이어진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진실이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살아도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니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옥은 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수진이가 왔다. 함께 송편을 빚었다. 다시 오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여기가 내 집이다. 수진이는 이해했다. 우리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가족이다. 같이 살지 않아도 서로를 사랑한다. 나는 더 이상 희생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 산다. 73살에 배운 교훈이다. 늦었지만 배웠으니 다행이다. 앞으로 남은 시간 나를 위해 살겠다. 후회 없이. 정옥은 펜을 놓았습니다. 화분을 봤습니다. 어느새 꽃봉오리가 맺혔습니다. 곧 꽃이 필 것 같았습니다. 너도 드디어 꽃을 피우는구나. 우리 둘 다 잘했어. 여기까지 왔잖아.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겠지. 정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후회도 없고 외로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화와 자부심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옥은 상쾌하게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정옥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하늘은 맑고 높았습니다. 화분에 꽃봉오리가 조금 더 부풀어 있었습니다. 곧 꽃이 필 것 같았습니다. 정옥처럼 늦게 피는 꽃이었습니다. 하지만 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언제 피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 괜찮네. 정옥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정옥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복지관 가는 날이었습니다. 노래교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것입니다. 문을 열고 나가며 정옥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정옥의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꿈도 희망도 사랑도. 다녀올게. 계단을 올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정옥은 걸었습니다. 복지관을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속도로 걸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정옥은 생각했습니다. 지난 시간들, 앞으로의 시간들 모두 소중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산다. 그리고 사랑한다. 나 자신을, 가족을, 친구들을, 이 세상을. 정옥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진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진실이었습니다. 멀리 복지관 건물이 보였습니다. 정옥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햇살 속을 걸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정옥의 삶이 계속되는 한 그 행복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옥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은 함께 살지 않아도 이어집니다.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정옥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사세요. 후회 없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자가 말했습니다.